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제1강 삶의 이해와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이 제1강 삶의 이해와 환경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처음으로 생긴 단원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앞으로 시험에 출제될 그러한 문제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많은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것도 많이 있지요. 이러한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살펴보는 관점은 다음의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공간적 관점, 또 사회적 관점, 4번째 윤리적 관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이 4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관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시간적 관점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특정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대별 이주민의 인구 변동을 살펴보는 것 등이죠. 조선시대의 인구가 어떻게 이동했는가, 또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 있어서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시간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적 관점인데요. 공간적 관점은 사회 현상을 장소, 영역, 네트워크 등 공간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고령화 양상을 살펴본다. 즉 농촌, 도시라는 이 두 공간 지역을 비교하면서 고령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 이러한 것은 공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세 번째, 사회적 관점입니다. 사회적 관점은 특정 사회 현상을 사회 제도 및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예를 든다면 오늘날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아는 데 아주 유용한 탐구 관점이 되겠죠. 네 번째는 윤리적 관점입니다. 윤리적 관점이란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인지 그 기준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날 다문화 중심 사회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너무 복잡합니다. 어떤 특정한 한 가지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 아까 말했던 4가지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즉 개별 관점으로 어떠한 사회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편협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그러한 관점들을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통합적인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살피고 또 종합적,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관점이 아닌 그 네 가지 통합적인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행복을 원하지요. 가끔 다른 사람한테 제가 SNS상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 마지막으로 좋은 하루 되세요 또는 오늘 또 행복하세요,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됩니다.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 행복이지요. 이러한 행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복은 인간이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하고,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이러한 행복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만족감 또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건 단순히 예에 불과하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사시대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죠. 주로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채취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아주 시급했죠.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가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죠. 엊그제 8월 15일 일제시대 때 봉우동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나 소련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한 우리 독립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꿈이 뭐냐? 대한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또한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현대사회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행복의 기준은 아주 다양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생활, 취미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은 한번 세계 여행을 여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행복은 지역적 여건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 기후 지역, 비가 잘 오고 있지 않지요. 이러한 건조 기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도 적당하게 내리고 또 자기들의 생업인 목축 생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행복이겠죠. 옆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 가난한 지역, 배고픕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것, 배고픔이 없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후진 국가, 독재 국가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이 거의 존중되지 않는 사회이죠. 그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가 중심인 사회, 교리에 따라서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양과 서양, 인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그럼 동서양의 행복론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살펴볼까요? 동양의 행복론, 동양의 중심 사상은 유교와 불교, 도교가 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인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불교에서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삶, 도교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삶,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 몸을 자연에 맡기는 그러한 무의 자연의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행복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으로 대변되는 철학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이성에 따라서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지역을 원정하면서 이루어졌던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고 사회의 혼란이 그치는 그러한 것들이 행복한 사회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중세사회는, 서양의 중세사회는 기독교 중심의 사회입니다. 기독교 중심의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서로 일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는 인간의 자유가 이제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즐거움을 찾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얘기했고, 대표적으로는 공리주의, 벤덤과 밀이라고 하는
공리주의 사상가들이 그러한 주장들을 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목적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삶은 그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꿈꾸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죠. 그래서 행복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아울러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나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해서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일단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또한 정신적, 물질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되겠죠. 현대사회가 물질 중심의 사회라고 해서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면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외로워집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또한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면서 자아를 실현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만족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즉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행복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주관적 만족감, 즉 나의 만족감과 더불어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삶이라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핀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에 맞는 몇 가지 문제를 추출해 보았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현상 탐구 관점은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이니 규범과 여기서 조금 잘못됐네.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이니 규범을 고려하여, 이걸 좀 빼야 되겠네.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이니 규범을 고려하여 사회 현상을 살펴보는 관점이다. 일단 윤리적 관점이 되겠죠. 2번 보도록 하겠어요. 다음 중에서 사회 현상을 시간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은 1. 시대별 인구 변화 원인을 살펴본다. 시대별. 시간이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다.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죠. 이건 사회적 문제입니다. 농촌과 도시의 노인 비중을 알아본다. 이건 농촌이라는 공간과 도시라는 공간을 함께 고려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이건 공간적 관점입니다. 올바른 노인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약간 도덕적인 것이 가미가 되어 있죠. 윤리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사회현상을 통합적 관점으로 탐구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맞는 말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적합한 것을 골라야 되겠죠. 현재의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공간 속에 얽혀있는 인간관계 파악에 도움이 된다. 가치 판단 및 규범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통합적인 관점이니까. 현재의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공간 속에 얽혀있는 인간관계 파악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공간적 관점이죠. 가치 판단 및 규범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윤리적 관점이죠. 이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행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삶에서 느끼는 충분한 만족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다. 맞는 말이죠. 모든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동일하다.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일단 보고 그 다음을 봅시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누구나 원하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다. 그렇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누구나가 원하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관, 종교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 모든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동일하다. 그렇진 않죠. 사람에 따라서 각자 개별적인 행복의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자각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고 했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구한다. 주관적 만족이 아닌 객관적 행복 기준만을 고려한다. 이거 조금 이상하네요. 주관적 만족이 아닌. 일단 나도 행복해야겠죠. 나도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런데 나는 만족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행복한 일이니까 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